전 세계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여러분, GDP 5% 성장을 자랑하던 중국에서 노인들이 밥 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110년 초 베이징 정부청사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국가부도의 그림자가 코앞에 들어왔고 세계 두이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칭에서는 건물 외벽에 공산당이 사라져야 새로운 중국이 온다는 반체제 문구가 투사됐는데 천안문 사태 이후 무려 36년 만에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가장 노골적인 정권 퇴진 구호입니다. 대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속사정이 어떻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지금부터 소름 돋는 중국 경제 붕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중국 경제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한 번에 종결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짓된 4% 성장과 포친 빌리언 인민의 지갑이 닫힌 진짜 이유. 중국 정부가 턴데쿠제 부년에 공식 발표한 GDP 성장률은 4%입니다. 세계 두위 경제대국이 여전히 4%씩 성장하고 있다니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같은 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충격적이게도 게를 %입니다. 1년 내내 물가가 단 한 푼도 안 오른 겁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다는데 물가는 꿈쩍도 안 했다는 건 정부가 억지로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서 장부 위에 숫자만 끌어올린 화장발 성장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흑자라는 것도 완벽한 껍데기입니다. 펀백 추부년 역사상 최대치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건 파페넉 인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수입이 확 줄어든 불황형 흑자일 뿐입니다.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줄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명품과 수입차 수입이 쪼그라들었으며 소매 판매 지표는 무려 6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내수시장이라 불리던 곳에서 14억 인민들이 일제히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끔찍한 디플레이션 공포 때문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니 소비를 무기한 미루는 거죠. 기업은 직원을 자르고 소득이 끊긴 사람들은 지갑을 더 꽁꽁 닫는 지독한 악순환의 늪에 경제가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8경원의 빚띠와 지워진 40만 명의 비명, 더 무서운 시한폭탄은 바로 빚입니다. 정부, 기업, 가계의 빚을 합친 전체 부채 규모가 무려 400조 위안, 우리 돈 8경원에 달합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GDP 대비 300%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우메20 무년 딱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사벽 7개의 중소형 은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머던 개꼴로 은행이 증발하는 연쇄 파산입니다. 허난성에서는 40만 명의 예금자가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찾지 못하는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터졌고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 아수라장이 된 시위 영상은 정부의 검열 시스템에 의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 은행 ATM에서는 잔액이 찍혀 있어도 돈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 내 돈을 돌려달라 외치면 곤봉으로 무장한 공안병력이 나타나 질서 교란 세력이라며 때리고 흩어버립니다. 내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유령 회사를 세워 대출 명목으로 수천조 원을 싹 다 빼돌린 겁니다. 대형 은행들 역시 부실 채권 만기를 슬쩍 연장하며 썩은 사과에 유기농 스티커를 붙여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일경원 그림자 금융의 붕괴와 소름 돋는 디지털 통제, 서민들만 당했을까요? 부유층의 피눈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 10% 수익을 보장한다던 일경원 규모의 그림자 금융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초대형 금융기관인 중지그룹이 파산하며 84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고 수십억을 넣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자산이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돈이 무섭게 빠져나가자 중국 정부가 꺼낸 소름 돋는 카드가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개인의 소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돈의 유통기한과 지역 제한까지 걸어 국민의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끔찍한 속셈입니다. 뱅크런 상황이 터지면 정부가 버튼 하나로 출금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사라진 2조 원의 금과 4,800만 채의 콘크리트 무덤, 마지막 피난처라 믿었던 금시장마저 붕괴했습니다. 15만 명이 2조 원을 날린 대형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 JWR 사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금을 사게 해준다며 사람들을 홀렸지만 금고에는 금이 단 1g도 없는 100년 전 폰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뱅크런이 터지자 출금을 멈추고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이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업계 1위 헝다그룹의 상장 폐지에 이어 국가가 끝까지 살려줄 거라 믿었던 반국유기업 완커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새 분양대금으로 기존 공사비를 막는 거대한 폰지 구조였는데 대출이 막히니 회전판 전체가 멈춘 겁니다. 그 결과 철근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미완성 아파트 란웨이로우가 중국 전역에 무려 4,800만 채나 생겨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전 재산이 콘크리트 무덤에 고스란히 갇혔고 집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대출 이자만 꼬박꼬박 내는 비참한 비극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바이란과 연금 엑소더스, 이 모든 붕괴 속에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건 청년들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5명 중 1명은 사회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는 실업자입니다. 갈 곳 잃은 청년들은 경쟁을 포기하는 탕핑을 넘어 아예 인생을 통째로 내버려두는 바이란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들을 멈춘 공사장에 빗대어 란웨이화라고 부르는 씁쓸한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시급 1,200원짜리 공장에 줄을 서야 하고 배달기사마저 포화 상태라 밥값 건지기도 빠듯합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던 연금마저 시바챔년이면 잔고가 지루원이 된다고 합니다. 1명의 청년이 2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아예 연금 납부를 거부하며 시스템 자체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가십삼령으로 곤두박질 쳤고 청년들의 머릿속엔 자국을 떠나는 런이라는 단어만 맴돌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과 조여오는 목줄. 도대체 어쩌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이 지경까지 무너진 걸까요? 그 배후에는 권력 유지에 눈이 먼 시진핑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당의 철권 통치를 절대 놓지 않기 위해 부동산 자본을 단칼에 자르고 잘 나가던 혁신 기업들을 짓밟아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밖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이 중국의 에너지와 물류 목줄을 잔인하게 끊어내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란산 반값 기름을 몰래 들여오던 어둠의 파이프라인은 끔찍한 분쟁으로 박살났고 파나마 운하의 핵심 항만 통제권을 사법 절차 한 방에 강제로 빼앗겼으며 남미의 밀수 루트마저 미군의 물리적 납포 압박으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심지어 북극의 광물 공급망마저 서방이 장악하려 나서면서 중국의 자원 조달은 갈수록 비싸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동부유가 아닌 공동파산, 그리고 우리의 생존, 완벽한 사면초가 7가지 거대한 위기가 동시에 공명하며 중국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부채가 터질까 돈을 풀지도 경제가 망할까 안 풀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한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던 공동부유는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는 공동파산의 길로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환율과 금리, 당장 내일 우리가 살 물건값까지 뒤흔들 이 거대한 침몰의 직격탄을 대한민국 역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밥 달라고 거리로 나온 자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의 끔찍한 쓰나미, 이대로 주저앉는 걸까요? 경제와 세계 정세는 결국 다가올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냉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소름 돋았다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절대 놓쳐선 안 돼 국제정세의 숨겨진 진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